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료해주고 힐링해주는 프로그램 디톡스탁의 김지송입니다. 매일 저녁 8시 디톡스탁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자, 50분 동안 여러분들의 투자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두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방송이 진행되는 딱 50분 동안에만 여러분들이 입장 가능합니다. 옆에 QR코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QR코드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할 전문가분은요. 증시방앗간에 오신 우리 주식의 꽃 서른지 대표님이십니다. 자, 이분의 수익률이 너무 좋아서요.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산업. 지금 수익률은 20%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미 수익 실현 한 종목입니다. 진입가는 4,630원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 대우조선해양도 최근에 조선주들 주목을 받으면서 너무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죠. 17% 수익 보여주셨습니다. 자, 진입가는 24,400원이었고요.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도 15% 수익을 보여주셨고 진입가는 9,4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같은 경우에는 14% 수익률, 하이트진로는 거의 약 6% 수익률,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3.5% 수익률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근데 제가 이분을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주식뿐만 아니라 선물까지도 너무 잘 해주신단 말이죠. 우리 주식시장이 좀 급락했을 때도 해칭 매매를 통해서 더 수익을 많이 보신 분이세요. 자, 한번 이 해외 선물 관련 수익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선물, 해외 선물 모두 다 하시는 분입니다. 자, 주식의 꽃 서른지 전문가님의 이 수익 한번 보실까요? 무려 3,500만 원입니다. 차 한 대 값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단 말이죠.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하는지,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주식과 선물 이 두 마리 토끼 모두 다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 번호 칸에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설은지 세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여러분께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지만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빨간색으로 해독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100원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100원 너무 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또 QR코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 이야기는요. 대선이 끝났으니까 대선 이후의 증시 방향성과 그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른지 전문가님,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제가 꽃이 아닙니다. 바로 주식의 꽃 서른지 대표님이 오셨네요. 스튜디오가 화사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주식과 선물 병행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전문가이고요. 자, 요번에 이제 대선이 끝났고 다음 주 FOMC도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요. 증시 방향성 잡는데 오늘 정말 중요한 자료들 많이 가져왔으니까 본방 사수 끝까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요, 방송을 안 나오실 때도 항상 수익률을 견조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셨거든요. 우리 수익률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0%에서 뭐 단기 수익률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셔야 되는 거는요, 생방송 중에 나갔던 종목도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바로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 15% 수익률이었는데 이분이 팍스경제TV에서 월요일 디톡스탁 수익왕에서 한 주간 수익왕 1등을 2번이나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당시에 나오셔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잘 갔던 종목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집중을 꾸준히 해주신다면 제가 히든 종목 선물을 마구마구 한번 캐내 보도록 할게요. 옆에 QR코드 떠 있으니까 휴대폰 카메라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관전평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 드디어 끝났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 5시까지 자지 못했어요. 도대체 언제 끝나나 이게 뭔가 마음이 좀 졸여지더라고요. 자, 근데 오늘 기간에 강한 매수세 들어오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 많이 올라왔고요. 특히나 카카오, 네이버 급등세가 좀 돋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제는 또 유가가 하락하고 원자재 가격이 조금 진정되면서 미증시도 반등하고 우리 증시도 좀 반등이 나온 것 같은데 이번 불장 좀 오래 갈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자, 우리 이제 히스토리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요번에 좀 많이 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자, 일단 역대 대선 이후에 증권 지수 추이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저는 특정 정당에 대해 절대적으로 뭐 어디 지지하거나 하는 거 없고요. 그럼요. 절대 이 데이터에 의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오해 없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이 당선 한 달 전부터 당선 이후 12개월 이후에 총 이제 13개월이죠. 13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을 나타낸 건데요.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당선 전에는 일정 조정을 받은 후에 당선 후에는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성공을 했고요. 네. 이명박 정부 때도 당선 전에는 조정이 나타났는데 좀 아쉬웠던 점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전반적으로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정부 때의 뭐 정책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그런 이슈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런 악재 때문에 이제 하락세가 좀 강했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같은 경우는 크게 조정도 없었고요. 이제 당선 전에 크게 조정도 없었고 박스권의 움직임이 좀 강했다고 보실 수 있고 문재인 정부 때는 기대감에 당선 전부터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보수와 진보 이제 정권에서 보시면 보수 때는 아무래도 초반의 흐름은 박스 혹은 뭐 하락세가 좀 글로벌 증시 때문에 하락세가 좀 있었지만 좀 약한 흐름이었지만 진보 성향일 때는 좀 증시가 강한 반등세를 보였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게 뭐 이 성향에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이걸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정부에서 얼마나 재정 지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리거든요. 자, 이거를 GDP 대비 재정 지출 비율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재정 지출 비율은 꾸준하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노무현 정부 때 조금 급격하게 이제 재정 지출이 늘어났다가 이명박 정부 초반에는 아무래도 금융위기가 있어서 이 재정 지출 비율이 늘어났다가 소폭 줄어들어서 횡보의 움직임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횡보의 구간 보여주다가 문재인 정부 때는 아무래도 코로나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좀 급격하게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실 수 있듯이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주식시장에는 호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같은 내용이니까 이건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책적으로도 이 정권에서 밀고 있는 이 수혜 섹터 그리고 이 주도주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를 굉장히 밀었습니다. 제약 쪽을 밀었기 때문에 코스닥의 제약 지수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줬었고 이명박 정부 때는 이 인프라 투자를 기반으로 건설이나 토목 쪽에 강세가 좋았어요.
근데 이 금융위기가 걸리면서 강세 흐름은 다소 좀 다른 정권 대비에는 약했지만 저는 충분히 방어에는 성공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주도 섹터나 뭐 주도적으로 이제 밀고 있었던 산업은 없었지만 네. 내수 경제에 굉장히 힘을 써줬기 때문에 GS 리테일이나 오뚜기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세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현대건설, 이 건설주가 조금 약세 흐름을 보였었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이 CS 윈드 같은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 새 정부에서 어떤 산업을 주력으로 밀고 어떤 섹터가 주도주가 될 것인지를 이제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과거 데이터로도 확인을 하셨는데요. 네. 자, 재정 지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수 정권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곤 있습니다. 게다가 현 정부에서 이 재정 지출 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이 재정 지출을 크게 하기가 다소 부담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력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부담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주력적인 산업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찾기는 어렵고 네. 규제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섹터에 주목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요? 네, 오.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쪽. 네. 어느 쪽을 미느냐보다는 규제를 완화하는 쪽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산업 규제를 이제 굉장히 얘기를 했었는데 산업 규제를 완화를 얘기를 했었는데 산업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기업한테는 호재죠. 네. 게다가 주식시장에도 자연스럽게 호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뭐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좀 완화를 시키던가 뭐 환경 규제를 완화한다던가. 근데 환경 규제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글로벌적으로. 그렇죠. 네. 이번에 현 정부 같은 경우 탈원전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네. 새 정부는 또 이제 탈원전을 폐지를 하겠다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원전 관련주가 또 네. 부각을 받았고 그로 인해 오늘 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또 강한 상승 흐름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주도 새 정부와 관련해서 꼭 묶어서 같이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자, 그리고 또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서도 호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재개발이나 뭐 재건축 같은 경우도 물량 확대 네.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규제 자체도 좀 완화가 되면서 대형 건설사 자체에도 좀 호재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이쪽 섹터도 좀 주력해서 봐주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 쪽에 좀 많이 집중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 계속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어쨌든 우리가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지만 두 정부 모두 밀고 있었던 게 부동산 정책이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거는 건설 쪽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쪽에서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많이 남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사실 그거는 더 지켜봐야 알아요. 아,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 충분히 상승 동력은 있다고 보고요. 차트상으로도 저는 네. 쌍두마차가 있어요. 대형 네. 건설사 쌍두마차 자체도 이제 차트상 너무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체도 접근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얘기가 나왔던 요거 한국전력 원전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한국전력 사실 우리가 수익 난 종목이잖아요. 좀 3.5% 그래도 짭짤하게 수익을 본 종목인데 요 종목에 대해서 살짝 우리 수익률 리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찾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뭐 단순하게 접근을 해보자 하면은 전기 수요가 많은 이제 한시적인 여름 때 좀 접근을 하면 괜찮은 네.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좀 아쉬웠던 점은 최근에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전기세 맞아요. 인상이 참 부담스러웠어요. 게다가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 특히 이제 현 정부에서 밀었던 신재생 에너지원들은 원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 한국전력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담이었던 부분이었죠. 근데 이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원가가 굉장히 평이해요. 크게 네.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뭐 변동성이 없어서 충분히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가동률이 높아진다. 이거 자체는 이 한국전력한테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게다가 이거를 또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제가 잠시만요. 한국전력에 관해서요. 네, 한국전력
조금 더 뭐 재무 네. 대표를 보여주시고 이런 건가요? 네, 제가 보내드렸는데 네. 자료가 없네요. 아쉬워요. 자료가 없는데 자료 어디 간 거예요? 현 정부 대비해서 네. 새 정부에서 원전 가동률이 좀 높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수혜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뭐 3만 원 미만 그리고 3만 5천 원대의 중장기적인 이평선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접근에서는 너무 괜찮아요. 근데 한번 중간에서는 충분히 한번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고 네. 또 원전으로 인해서 이 재무 개선세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려면 23년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만족스럽고 믿을 네. 만하다. 이 네. 정도 재무제표면 괜찮다라고 네. 생각이 드시려면 23년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미 바닥권에서 23년까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은 좀 몇 년도 좀 길게. 그렇죠. 그럼 괜찮겠네요. 괜찮죠. 네,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전력 이 원전에 관련해서도 있지만 원전과 건설 두 가지 섹터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만약에 전문가님께서 뭔가를 매수를 해야 된다 하면 어느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실 거예요? 네. 원전과 건설 중에 내가 뭔가 한 섹터만 집중을 해야 된다, 네. 한 종목만 사야 된다 하면 어디에 집중을 하실 거예요? 저는 네. 지금 딱 고르라고 하면 건설. 그럼 건설이면요.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이 건설에 관해서 좀 괜찮은 종목 어디 없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쌍두마차 있어요. 네. 딱 하면 이제 두 개가 딱 있는데 떠오르긴 해요. 네, 그렇죠. 글자 네. 수도 똑같아가지고 뭐 힌트를 드려도 네. 똑같은데 그 중에 네. 저는 이제 한 개가 조금 더 네. 기술적으로 괜찮은 게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네, 또- 기술적으로 차이점을 좀 네. 두시면은 괜찮다. 그러면 조금만 더 힌트를 주시면 안 돼요? 솔직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똑똑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목 뭔지는 다 알아맞추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 종목 중에서 기술적으로 조금 더 괜찮은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힌트, 그 종목에 대한 힌트 조금 더 주세요. 그러면은 네. 여러분들이 좀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공부도 하실 수 있게 네. 이게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종목을 찾아내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이평선 톡방에서 지지. 정답이 올라오면은 네. 제가 방송 중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 히든 종목 맞추시는 분들은 제가 닉네임 불러드릴 거고 딩동댕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노란톡 입장해 주신다면 오늘 이 건설 쪽에서 좀 기술적으로도 괜찮고 앞으로도 좀 상승 모멘텀이 탄탄하게 남아있는 종목 맞추실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옆에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스캔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 가능한데요. 문자 번호 칸에 샵 3989번 눌러주시고 설은지 세 글자 보내주신다면 여러분들께 링크 하나 갈 거예요. 거기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이 참 주식도 잘하지만 선물도 잘하시기 때문에요. 기술적 분석을 탁월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 지지를 받고 있는 이 건설 관련된 아주 좋은 이 종목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셔서 한번 맞춰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건설 쪽은 이렇게 그 딱 한 종목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 쪽 약간 중소형주들도 봐도 나쁘진 않은 거예요? 중소형주들은 아직 네. 증시 자체가 네. 투자 심리가 완전히 개선됐다고 보긴 힘들기 때문에 대형주 먼저 접근하고 네. 중소형주는 조금 더 있다가 접근하시는 거, 순차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전략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기다리시면 제가 중소형주 하나 들고 오겠습니다. 중소형주도 또 들고 오시는 네. 거예요? 근데 우리 자주 안 나와주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종목을 받아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톡방에 계속 계시면 돼요. 노란톡 있으면 종목 좀 자주 주시나요? 그럼요. 그럼 이제 노란톡에 우리가 수익난 종목들도 많았는데 그중에서 또 다른 종목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대성산업 정말 힘든 시장에서 이 20%라는 두 달수 수익률을 보여주셨어요. 지니까 보니까 4,630원. 자, 대성산업 맨 위에 보이시죠? 이 종목도 여러분들 노란톡방 안에서 알려드린 종목입니다. 이 대성산업의 투자 포인트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요거는 뭐 어떤 거 관련된 종목인가요?